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2022학년도 9월 16번 모평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XY 평면에 무한히 긴 직선 동선 ABC 3개를 놓았습니다. 그쵸? 그래서 3점이 되는 거예요. 2개면 2점인데. 자, A, B에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I0인 전류가 지금 A, B에서 흐르고 있고요. C에는 세기가 IC인 전류가 각각 흐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향들이 하나도 안 주어져 있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A 같은 경우는 반대, A, B가 반대라는 것만 알고 있지, 어느 한쪽이 픽스가 된 게, 고정된 게 없습니다. 자,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자기장의 방향을 플러스로 할 때, X축성의 점 PQ에서 세 도선이 흐르는 전류, 3개의 합성, 합성 자기장이 어떻게 되냐면, 각각, 플러스와 마이너스니까 여기서는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들어간다는 걸 얘기합니다. 되겠죠? 그때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우선은 A, B만 봤을 때 C는 우선 제외하고요. 얘네들의 전류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태양과 달로 설명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이게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결코 이 내부에서는 자기장이 0인 부분이 생길 수가 없어요. 즉, 요 PQ라는 것은 얘네들이 다 더해진 겁니다. 그게 나오든 들어가든 아직은 모르겠지만, 즉 외부 쪽이 자기장이 0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내부는 절대로 어떻게 자기장이 0이 되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이 P점하고 Q점하고 이제 A, B만 생각했을 때, A하고 B만 생각했을 때, 지금 가장 이 중에서는 약한 부분이 어디냐면, 같은 전류에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같은 거리에 있는 P점이 가장 약하고요. Q점으로 가면 더 세져요. 특히 C가 아니고 B에 대한 효과가 더 커지면서 세집니다.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배웠을 텐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수학에서 배우기 때문에 이 수학적으로 외우기만 했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을 텐데, 산술기하 평균이라고는 들어는 본 적 있죠. 그걸 굳이 나타내면 우리 일반적인 평균하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제 그 기하적인 평균, 이 면적 구하는 거 했을 때 무조건 산술 평균이 요 기하 평균보다는 커야 되는데 유일하게 같을 때가 있어요. 같을 때가. 그게 바로 A와 B의 차이가 없을 때예요. 이렇게 정사각형 같은 경우 A, B 이렇게 곱했을 때 그게 이제 평균 내는 거랑 이게 같아질 때입니다. 안 그럴 땐 얘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요것을 이제 요 개념인데, 얘네들이 같은 거에 있을 때 그나마 가장 차이가 덜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작은 값을, 안정적인 값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이제 요거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때, 어차피 같은 좀 약간 인문학적인 설명을 선생님이 좀 주로 하다 보니까는 딱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평균 값을 냈을 때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서 여긴 너무 부자고 여긴 너무 가난하고 해서 그 평균값하고 중산층이 많아가지고 평균값이 같다면, 평균값이 같다 그래도 어느 게 좀 이상적이냐라고 봤을 때, 물론 여기서 이상적인 거를 찾으면 안 되는 거지만 지금 저기 최소값을 찾는 게 그거거든요. 그런 어떤 부익부 빈익빈 같은 경우, 극단적인 양극화가 적게 일어나면서 평균적인 게 맞는 게, 만약 평균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그게 낫지 않겠어요? 그게 요점이에요, 요점. 얘네들의 차이가 없으면서 어쨌든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나게 되는 게 바로 차이가 적은 같은 조건이 있을 때 바로 요점이 되는 거거든요. 되겠죠? 그렇다면 봐보세요. Q점은 A, B 중에서 이제 B에 의해서 영향이 크긴 하지만 어떻든 A, B의 색깔이 커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A, B에 의해서 요거는 이제 A, B에 의해서는 이게 작은 값이고요. 얘네들은 커진 값이에요. 그런데 요게 이렇게 X로 들어가고 여기는 나왔다, 반대라는 얘기는 여기에 C에 대한 효과가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즉, 요 지점에서는 A와 B에 의한 효과로 해서 A, B에 대한 효과가 우세한 거고요. 여기서는 A, B의 효과가 제일 작은 효과인데 C에 의해서 역전된 거거든요. 됐죠? 그럼 끝났어요. 잘 보세요. 여기서는 C에 의해서 나와야 되니까 C의 전류 방향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오른손 감싸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고요. 반면에 여기는 B에 대한 효과가 커서 들어가야 되는 건데, C보다도 이제 AB의 효과가 큰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B에선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박히게 되고, 그렇다면 A는 요거랑 반대니까 위로 전류가 흘러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좋습니다.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문제를 볼게요.
A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플러스 뭐 Y 방향이라는데 플러스 Y 방향 맞는 내용 되겠고요. C에 흐르는 전류 방향 마이너스 X 방향이라는 거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C의 크기와 그 다음에 요 두 개.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거리가 이 떨어지고 이 떨어지고 여기도 이 떨어졌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얘네들 A하고 B에서 합쳐진 것보다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지만 요 C에 의해서 C에 의해서 한 게 더 세졌죠. C가 이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의 전류의 합보다는 어떻게 되냐면 IC가 더 컸다는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이게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그렇죠. 얘네들의 합친 것보다도 IC가 더 컸지만 그때는 얘의 효과, 그러니까 B의 효과에 의해 가지고 더 이 AB에 대한 효과가 더 커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답은 기억과 니은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